물류 로봇이라고 다 가진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갔던 이유는 삼성전자 투자하고 LG전자 투자하고 두산 투자하고 결론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류 로봇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랑 관련된 데가 어디 있냐, 딴 데랑 손잡고 같이 뭐 만드는데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봇도 상당히 관심권에 있다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줄어든, 그죠? 얼마 전에 뭐였더라, 뭐 감속기 관련해서 삼성이 그죠? 삼성이 특허 출원했다고, 그죠? 이제 의료 로봇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도 인수했고, 맞아요. 그 의료 로봇과 같은 로봇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 그래갖고 한번. 그럼 뭐야, 감속기 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었는데 별로 시장에 사실 그 중심에 있진 않아요. 로봇은 AI나 뭐 반도체 이런 거 보면, 그죠? 네. 그래서 로봇인데 특히 로봇 가운데서도 물류 로봇을 봐야 된다. 결론이고요. 시장에서는 주가가 결론은 저희는 주가가 오르는 기업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안전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주가가 안전하기만 하고 안 오르면 저희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이지. 아예 당연하죠. 뭐 그럴 바에는 채권 사는 게 낫지. 근데 뭐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한때 계속 저도 여기 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협동 로봇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옛날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산업용 로봇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진화가 된 게 FMB 로봇. 치킨 그러니까. 먹는 거, 치킨 튀기고 커피 따르고 피자 뒤집고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물류 로봇.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사실은 거의 물류 혁신이었잖아요. 이걸 로봇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이 나왔다라는 수치들도 나왔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물류 로봇들이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만나서.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선 AM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영어여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 로봇이 중요한 게 로봇. 그렇죠. 로봇. 자율 이동 로봇.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행선지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동 경로로만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과정이 복잡해지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로봇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결론 라인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자동 로봇이라고 하는 뭐 이 자동 로봇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인기들도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잘 가고 있어서 다음 로봇은 또 물류 로봇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기준도 좀 마련하고요, 그죠? 그런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류 로봇 가운데서도 자율 이동 로봇.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본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AGV라고 하는 그냥 무인 운송 차량.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만 다니는 거. 그다음에 AMR. 예를 들면 물건 딱 실어가지고 버튼 꾹 누르면 정해진 데까지 쭉 가서 세우고, 그죠? 멈추면 또 내리고. 그건 이제 또 사람이 내리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물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AGV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것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다만 단점은 정해진 경로만 간다. 그렇죠. 또 장점이 또 있죠. 저렴합니다. A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싸요. 그러니까 대당 가격을 보니까 AG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대당 500에서 1,500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율 이동 로봇,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비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ARM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이 자율 이동 로봇을 많이 채택을 하려고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에 필요할까?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르고 뭔가를 하던 거를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은 조금 제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굉장히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화재 위험성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경로를 계속 가는 AGV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애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물질을 싣고 가고 있어요. 못 피하고 부딪히겠죠. 쓰러지면
화제로 네, 될 수 있으니까 물류 로봇들 중에서도 점점점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스마트 물류 관련된 것들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결론은 너무 많은 뭐 이 대당 로봇을 쓰는 것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고 안전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AMR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물류 로봇. 그 지난번에 현대 무백스 뭐 이런 쌍창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대기업들은 다 지금 물류 이거 쿠팡이며 이마트 뭐 사실상 물류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빠르게 그 물건을 배치했다가 찾아서 고객에게 맞아요. 요즘 뭐 네이버도 뛰어들었대, 그죠? 뭐 맞아요. 도착 일정이 정해진다, 그죠? 뭐 맞아요. 없네, 걱정할 필요 뭐 이러고 뭐 이런 그죠? 선전 엄청 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빨리 도착했네. 이게 사실 물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물류 로봇들을 쓰는 업체는 어디이고, 그죠? 네. 네, 이렇게 그런 업체들이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뭐 AGV든 AMR이든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최초의 물류 로봇들 같은 경우는 물류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듯이 그냥 대부분 물류 창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조금 네.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아마존, 우리나라는 쿠팡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은 먼저 그다음에 물류 유통 관련된 기업 말고 그 외적으로 했던 거는 자동차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드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AMR 네, 자율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적극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거로만 대부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에서 사고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왜냐면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똑같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되려 그 뒤도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단순화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컨베이너 벨트나 이런 것들로 정해진 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공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막 그렇고 공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서 예를 들면 러시아워 발생하면 뒤로도 다 문제가 되는데 이 AMR을 쓰면은 그럴 걱정이 조금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모비스 미국 공장에다가 뭐 AMR을 이미 공급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미국 공장에도 AMR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부담되거든요. 근데 아까 대당 2천에서 1억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싼 거 AGV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500이에요. 결론은 가격적인 문제야. 그래 좋은 건 알겠다 이거야. 비싸지 않냐. 뭐 예를 들면 그래 이거 자동화 완전히 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막 몇백억 몇천억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있을 텐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로 구독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구독 경제. 네, 여기서도 구독이 나옵니다. 할부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면은 비용도 또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구독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CNS.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또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요. 구독 서비스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하는 업체라는 거죠. 네,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SK 실더스 들어보셨을 텐데 SK 실더스랑 티라 로보틱스라고 해서 여기에 또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구독 서비스 하려고 지금 사실은 티라 로보틱스가 AMR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MOU를 한 것 자체가 구독 서비스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들도 조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류창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년도 앞으로 4년 뒤까지는 70%는 다 AMR 도입할 거다. 라는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 해외 관련 기업들도 보시면 대당 월 구독료가 그렇게 별로 안 비싸요. 뭐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옛날에 그 치킨 튀기는 로봇이 한 달에 160만 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저 그 뭐라고 하죠?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200만 원쯤 돼요. 네, 200 정도 몇 8만 원. 뭐. 맞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싼 거예요. 근데 AMR이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구독 서비스 해외 유명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랑 로봇 한 대 할부로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칠 염려도 없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죠. 네, 사람 다치면 난리 나거든요. 로봇 다친다고 난리 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예 모든 구조적인 것들도 사실은 인구 때문에 로봇이 활성화되기는 거긴 하지만 이게 거의 이제 물류 로봇까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걱정이에요. 물류 때문에 택배하시는 분들이 뭐 네. 과로사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인력 늘려라.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는 뭐 인력도 늘리지만 이런 장비 이런 거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전체적인 추세가 돼버리면 그죠? 물류하고 이런 분들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인데 그건 뭐 로봇이나 AI가 들어오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은 한켠에서 있는 거고 네. 또 산업의 추세를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로봇 가운데서도 일테면 뭐 우리가 그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렇죠. 네. 또 가정용 뭐 청소기 만드는 이런 네. 로봇이 있을 수 있고 감속기도 있고 네. 많은데 오늘은 이제 물류 로봇 얘기를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GB 무인 운송 차량, AMR 자율 이동 로봇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제 보면 되냐고요. 네. 그쵸. 이제 요거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우리가 기존에 아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러니까 네. 로보 막 이런 거밖에 네, 없는데 네. 물류 로봇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진 로봇. 네, 그냥 로봇 딱 될게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V원텍, T 로보틱스, 티라유텍 이제 못 들어보신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물류 로봇이라고 다 가지는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갔던 이유는 대기업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투자하고, 그렇죠. 네, LG전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두산 투자하고, 결론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자금적인 것과 거래처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성이 달라요. 예. 물류 로봇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기업이랑 관련된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뭐 딴 데랑 손잡고 같이 뭐 만드는데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 얘기했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밀레라고 들어보시죠. 밀레. 밀레. 네, 밀레에서 지분 투자했습니다. 밀레가 등산복하는 거 업체 밀레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밀레에서 지분 예. 투자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밀레 그룹에서 예. 지분 51%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얼마나 들어왔냐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로보티즈는 많이 아실 거예요. LG전자. LG, 그렇죠. 네, LG전자가 한 7.8% 정도 들어왔고 V원텍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아까 AMR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기에 거의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도 지금 확대가 조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SK 온해 북미에 공급했습니다. 네, 여기에 4월 달에만 290억 한 번 또 뭐 한 290억 200억 단위로 두 번이나 수주를 연속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급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도 또 자동차 부품 기업에 또 AMR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력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안전하게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얘네들 중에서 주가가 조금 빠져 있는 데가 어디냐, 아니면 공급 이력 더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수주 실적이냐 뉴스 체크하시면은 주가 조금 따라잡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네. 공급 이력이 있다는 거는 향후에 지분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꽤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대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죠? 뭐 모르는 기업을 시장에서 로봇 업체 하나만 인수해 줘서 실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네랑 이제 관계 있는 업체들 그죠? 그렇죠. 뭐 지분 투자 처음에는 좀 해주고, 그쵸. 네,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물류 로봇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로봇 얘기 조금만 이제 물류 로봇 얘기는 다 됐고요. 조금만 더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2조예요, 2조. 아오. 그죠? 근데 나머지 지금 얘기 네. 말씀하신 네. 업체들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수준이란 네.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한 2천억에서 3천억 되는 업체들이
늘어서 5천억, 7천억, 1조 가는 그림이 좋은데 그죠? 그렇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너무 덩어리가 좀 커져가지고 사실 그죠? 네. 저는 조정은 조금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최고가 갈 때 15만 원 정도까지 레인보우 갔다가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 예,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았죠. 네. 뭐 이제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간다. 또 이때 있지만 아빠가 삼성전자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올해 초에가 얼마였냐면 거의 3만 원대였거든요. 네. 네, 작년 말 올해 초에가 3만 원대였는데 15만 원까지 뭐 한 방에 그냥 3개월 만에 쭉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의 10만 원대까지는 쭉 떨어졌어요. 근데 이 조정이 저는 조금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그래 알겠다 이거야. 근데 너무 과도하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조정과 횡보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은 조금 더 갈 거다. 근데 다만 네. 그 조정 가는 시기에 로봇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찾는데 그게 물류 로봇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V1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V1텍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론은 지분 투자랑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거 심플하거든요. 얘네들 거 우리가 계속 쓸 것 같으니까 그럼 어차피 할 거면 우리 구미에 맞게 얘네들을 자꾸 개발을 하게 만들려면 결론은 돈 좀 싸줘야죠. 그리고 얘네들 거 계속 갖다 쓰다 보면 지분이 있으니까 결론은 얘들이 돈 잘 벌면 저도 잘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얘기를 너무 잘하신 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기업과 지분 투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1텍 같은 경우가 정고점 제일 높게 갈 때가 14,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11,000원인데? 네, 11,890원, 12,000원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른 만큼 사실은 얘네들도 그만큼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몰랐어. 지금 저희가 잘 몰랐어서 그렇지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얘네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얘네들도 받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조정도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막 몇만 원 빠지지 않았어요. 막 5만 원, 6만 원, 막 40%이 정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정 조금 올 때 차라리 얘네들을 노려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V1텍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 그룹에 공급했다고 하지만 LG전자에도 공급 이력이 있고요. 네. 삼성 SDS에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네, 결론은 다 대기업. V자가 들어가서 네. 좋아하시는 건가? V1텍? 그럼 V자 반등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고점에서 네. 다시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죠. 로봇도 이러다가 또 뜬금없이 한번 탄력부 뜨면 그죠. 로봇 쭉쭉쭉 관련주들이 하죠. 맞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네. 로봇 관련주 가운데 물류 로봇 이야기 오늘 해주셨어요. 길건우 대표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